지난달 11일이었죠. 서울시가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바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이었는데요. 경제민주화 특별시는 무엇인지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특별시 특이한 그런 단어였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는 헌법 119조 2항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언에는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요.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불공정 거래, 생산자 소비자, 상가 임대차, 노동의 6개 세부 분야의 16개 실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서울시의 가장 큰 화두인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한 배경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시는 그 경제민주화 정책을 민선 2기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 주요 시책 사항으로 13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에는 동반성장연구소와의 그 MOU 협약 체결로 본격화가 되었고요. 하지만 그 소득 양극화 등 경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공정 관행, 경제적 강자의 횡포, 열악한 노동 여건이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점유율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 창업자의 3년 이내 폐업률이 절반에 가깝게 이르는 등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사회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한계가 많긴 하지만은 함께 고민하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시의 정책으로 문제점들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노동 환경 또 불공정한 이런 플레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서울시가 선언을 했는데요.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14개 기관들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참여한 단체들을 보면 기업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금융계, 상인단체, 노동계가 함께 해주셨고요. 위 기관들은 그 앞서 말씀드린 16개 세부 실천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다만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통해서 기관 스스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면서 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대외적으로 공포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 특별시 구현을 위한 자원 공유 및 활용, 경제민주화 저변 확대, 그리고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시행, 경제민주화 과제 발굴 및 경제민주화 가치 공유,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인 간 상생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관계 유지, 그리고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복지 실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의 가치로 상생, 공정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업무 협약도 맺었고 기본 가치도 있는데 그런 가치 위에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 방안들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우선 분야별로 그 주요 세부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상생 분야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 지원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그리고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그리고 중금리 보증 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공정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구제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 그리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핵심 가치 가운데 첫 번째가 상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자본의 그 대기업들,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간의 이 서로 간의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마트, 뭐 또 영업 규제 제한 이런 게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사이에 상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그 대중소기업 상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히나 유통이 골목 상권에 진출함에 따라서 어떤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TF도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제도는 우선 그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고요. 근데 장사가 계속 잘 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이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선 공제의 가입 지원도 올해부터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인 복합 쇼핑몰이 출점할 경우에 개설자가 상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서울시 자치조사를 통해서 상생 방안 마련에 반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 서울시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저신용등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 상품을 금년 4월에는 출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 영역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니까 상생 분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요. 금융 취약계층이 요즘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불법 추심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대책은요? 우선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목숨까지 지금 그 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채무조정 불가능자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이 협력을 통해서 부채 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한 이제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 관리를 위한 어떤 금융교육 콘텐츠도 개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어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대환대출 자금이 30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5억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 금액의 한도도 최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가 그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 압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압류 미운행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도 해제를 하고 또 공공기록 정보 등록 해제 등을 통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지난달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상생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정한 어떤 상거래 계약인데 최근에 뭐 이제 갑을관계, 갑질, 뭐 어떤 분은 갑을병정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예, 네. 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실 건가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을관계의 어떤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에도 저희가 집중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공정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 거래를 하는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는 그 공정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걸 통해서 재평가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그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그 대금을 바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 바로 시스템을 올해부터는 100% 적용을 하고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금 시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하도급 부조리까지도 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우선 아무래도 대기업은 많은 정보와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네. 소비자들은 개별적이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민 경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 소송을 할 경우에 운영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요. 또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 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사법경찰단의 변호사 및 검경 경력직 직원을 현재 4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요. 수사 담당 전문관도 1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민생사법경찰단이 이제 조직 확대해서 출범하신다고 이전에 저희가 또 한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네. 공정 분야에서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차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의 어떤 불공정한 입장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특별히 이제 조금 발전할 만하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떠나야 되는 임대료가 올라서 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한 것들도 중요한 인식이 있을 텐데 관련된 대책도 좀 있습니까? 네.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그분들이 경제 주체로서 경제민주화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또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는 체제로서 건물주와 임차 상인 간의 분쟁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올해는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장기 안심상가 조성이랄지 임차 상인의 자산화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의 임차 상인 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현장 조사나 신속 대응 추진반 운영 그리고 해당 자치구와의 협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3대 주요 핵심 가치 가운데 세 번째가 노동인데요. 노동은 이제 노동 환경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일 실질적인 게 이제 임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임금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런 선언을 하더라도 기업들에게 뭐 임금을 더 주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네. 임금 부분에 대한 고민 또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노동권에 있어서 일자리의 질 그리고 양도 중요하지만 임금의 적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민간에 강요할 수는 없고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로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생활임금 도입 확산에 따른 MOU를 체결을 했고요. 또 공공 부분에 머물지 않고 민간 부분으로 확산해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요. 민간 단체 및 협력 기업 등과 함께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거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생활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말 최저 생활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지난번에 자치구에서는 성북구, 노원구 이런 이제 구청장들이 오셔서 네. 생활임금 도입됐다 하셨다는 얘기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산하 기관들도 도입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네. 지난해 도입됐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생활임금 네. 부분은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먼저 예. 지금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아마 이제 적정 임금에 대한 논의 예.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확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해마다 최저임금 정할 때도 보면 사회적으로 시끌벅적하는데 최저임금이 정말 실제적인 최저 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 네. 대한 논의를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과제들이 이제 앞으로 잘 이행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게 또 이제 시만할 수 없고 말씀드린 이제 기업들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도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네.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선언에 그치 않도록 어떤 그 결과물들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조례를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도 전담 팀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서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민주화특별시는 시민이 온전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어떤 좋은 제안이나 정책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대표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 도시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특별시로서 이렇게 인상 깊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정상택 과장 모시고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